날 밟고 가라. 네, 기사 보겠습니다. 윤 못 끊는 국힘, 김문수, 김용태 엇박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어제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직접 찾아가서 탈당을 권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장과 대선 후보의 얘기가 다르죠. 윤영걸 대표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직 네. 교통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윤 대통령을 찾아뵈서 정중하게 말씀드리겠다, 탈당을. 네. 저것도 정치적인 해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해법은 조용히 하는 거죠, 조용히. 조용히 누구 보내서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탈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은 결단합니다. 출당 조치합니다. 그러면 서로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촉구하고 안 되면은 당에서 오늘 내려도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출당시키든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네. 리더가 하는 일이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리는 거, 또 지금 할 일, 내일 할 일, 급한 일을 가르는 거, 네. 가르마 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급한 일이 뭐냐면 중도층을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탄핵받은 것을 절연하고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디커플링, 거리를 두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자꾸 시간을 끌고 있어요. 지금 대선이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18일 남았죠. 13일 남았어요. 예, 사전선거 투표는 지금 8일 남았어요. 근데 네.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당장이라도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네. 안 되면 오후에 결단을 내려서 빨리 끝내야지. 저렇게 하다 보니 이번 주 일요일 날 TV 토론회 열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또 노동당인가요? 네. 권영국 후보인가? 네. 세 명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탄핵만 아마 줄기차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내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일이 정말 되게끔 하려면 이렇게 무슨 기자회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한테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물밑으로 조용히 본인이 찾아가든 사람을 시켜서 보내든 이래 해서 안 되면 저도 단호한 결정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글쎄 정말 일이 되게끔 하려는 생각이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약간 지금 뭐가 먼저인지 우선인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겁니다. 절연은커녕 윤석열 붙잡는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히려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한테 김문수 후보가 탈당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 한겨레 지금 일면이에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진짜인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다만 그런 의미의 어떤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의 반응은 한결같이
탈당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할 것이다. 그 윤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지금 얘기인 거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간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있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을 존중합니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지금 살짝 좀 다른 게 지금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한테 탈당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는 두 사람 간 당사자 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 존중한다라는 얘기 외에는 없었어요. 살짝 좀 빗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대표입니다. 그냥 대표. 당을 완전히 장악한 건 후보입니다. 후보. 근데 후보가 지금 직접 싸우는 당사자가 후보인데 네. 근데 지금 후보가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용태 위원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 뭐 투트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투트랙을 할 게 따로 있어요. 이런 건 투트랙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 선거가 계엄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데 그 탄핵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근데 뭘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저 별로 의미도 없어요. 전달 무슨 얘기해야 되지. 근데 분명한 거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네. 출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이 거의 사실은 압도적 우위 속에서 치러진 선거 구도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뭐 계엄에 대해서 찬성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김문수 후보가 반대했다고요. 이제 와서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파면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 따지고 무슨 마스파트 우파 강성 지지자들 지지를 생각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저런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87년도 이후에 쭉 정치를 봐왔습니다만 네. 저런 대선도 없었고 이건 김문수 후보가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기가 다 어디 갔어요? 그 어묵한 박정희 시대에 그 투쟁을 하고 말이죠. 노동현장을 누볐던 이 김문수의 그 결단. 정정당당 김문수라며요. 그 구호가 그렇게 나와 있대요. 당에. 네. 새로운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슬로건이죠. 왜 정정당당하게 왜 못합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에 의해서 파면된 당신 나가주시오. 안 하면 우리 출당하겠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무슨 대통령입니까? 돼도 문제예요. 돼도. 저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결단 못 내는 대통령 어떻게 국민이 믿고 따라가겠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대선 이후에 뭐 당권을 바라보겠다는 건지 당권 하려면은 강성 지지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좀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네. 뜻밖의 이렇게 일찍부터 좀 흥분하시진 않는데 조금 흥분을 하셨어요. 네. 지재 교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뭐 당무 우선권 얘기하면서 당을 이 당권은 다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인데 당을 장악을 했으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지 왜 결단을 못 내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냐. 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김문수 후보도 뭐 말씀처럼 결단 내리기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본인이 판단할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가서 자진 탈당을 좀 권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까지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다음 볼까요? 윤 자진 탈당 요구에 날 밟고 가라. 김의 결정을 미뤘다. 날 밟고 가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묘한 게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밟고 가라는 건지 가는데 방점인 건지 아니면 진짜 밟고서까지 갈 거야 라는 건지 어떤 쪽에 방점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날 밟고 가라 앞에 네. 문장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 거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날 밟고 가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탈당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힘이 빠진다. 내가 탄핵 국면에서 한때 지지율이 40% 50%까지 갔는데 오히려 빠진다.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기 일이잖아요. 선거가 뭐 6개월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18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날 밟고 가라. 그러니까 네.
바로 얘기를 해야죠.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밟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체면은 저는 살려줘야 된다고 봐요. 네. 체면은 살려주되 윤 대통령의 탄핵하고 비상계엄하고 결연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번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일본의 유명한 경영의 신 교세라 그룹 회장이 네. 그런 얘기했어요. 이 소선은 대학과 닮았고 대선은 비전과 닮다 비전. 그러니까 소선 네. 작은 은혜를 베풀다가는 네. 대학 크게 일을 망치고 대선 일을 잘 되게 크게 성공하는 거는 비정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전체 이익으로 해서 판단할 때는 네. 냉엄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을 비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김문수 후보지요. 그래서 정당하고 친목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이잖아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단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안 시켜도 돼요. 하지만은 지금 정당이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게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내리되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면이라든지 그 지지자들의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건 배려하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좋다. 너무 늦으면 하나만 안 합니다. 네.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정광석가처럼 예? 쾌도 남마식으로 지금 네. 오늘 끝내야 돼요. 아. 오늘 안 끝내면 또 내일 넘어가면은 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노선이다라고까지 딱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당장,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요 앞에 문장에 있는데 그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나를 밟고 가라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네, 그럼 승리하기 위해 밟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당에 있는 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걸 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대선 역할론 자신감 탈당 관련 김 후보가 결단을 버티는 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나 탈당하면 내 지지자들 따라서 다 같이 당 나갈 텐데 괜찮겠어? 표 잃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실 따져볼게. 최창일 교수님. 네. 선거는 또 결국은 표 싸움인 거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당을 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들어오는 뭐 찍어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들어온 사람이 많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지지자들도 다 다르고 네. 이제 저기 뭐 이 지지 성향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말이죠.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다수 지배 정치이기도 하고 자기 지배 정치이기도 하고 인민 주권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 대다수 인민들이 그야말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 절차에 의해서 헌재가 그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찬성했고 거기에 부응해야죠. 조응해야죠. 그 이른바 책임성의 정치입니다. 근데 그게 결여되어 있는 거지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지지 성향을 따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따져봐도 말이죠. 정치공학적으로도 선거공학적으로 봐도 당연히 아스팔트 우파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여론조사 수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있어야지 그 국민의힘이 잘 된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문수 후보가 속으로 대통령 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자신이나. 국민의힘을 지금 완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했죠?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고.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당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결기를 못 부리고 결단을 못 내는 저 당도 한심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한심한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 저 정당은 너무너무 한심한 정당이고 정당의 역할이란 말도 사치스러워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비대위원장 말 다르고 대통령 후보 말 다르고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거의 뭐 많은 여론사에서 보니 거의 20% 차이가 나는 여론사가 많던데 네. 아직은 며칠 남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봐서 제가 볼 때 제 생각이 이거 제 추측인데 네. 대선 승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다 이성이 이 인간은 이성이 작동하는 건데 합리적인 이성, 이른바 합리적 선택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작동이 되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좀 그래서 저건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을
저런 정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시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지금 손을 한 4번쯤 쓰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되고 본 적이 없다고 계속 강조에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가짐 아니겠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이윤,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끌려 나가면 나갔지 내 발로는 못 나가라는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출당이 될지언정이라고 돼 있죠. 출당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김용태 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가령 당원 당규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저희가 당원 당규에 같이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재에서 만약에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 3년 동안은 당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하는 그런 당내 어떤 규정을 좀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당내 규정은 물론이고요. 이경민 변호사님. 법도 그렇고요. 보통 뭐 이렇게 만들면 만든 그 순간 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보통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 나가십시오라고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형법도 이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이제 대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후에 이제 법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당원 당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이제 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큰 틀 안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원리를 좀 준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서 윤 전 대통령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위헌적인 이런 판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적을 제한할 그런 이제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윤 전 대통령도 그런 앞으로의 우리 기준에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위헌 판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렇게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차원의 이제 그런 묘수가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 소급 적용은 되지는 않을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논란도 좀 방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소급 적용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런 내 얘기를 듣는 윤석열 전 대통령 좀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든 의문이 이거죠. 윤영걸 대표님. 이런저런 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직접 찾아가고요. 뭐 지금 뭐 당원 당규도 새롭게 만든다고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뭐 버티는 윤, 뭐 나가지 않겠다는 윤이라고 한다면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뭐 출당시키는 수밖에 없죠. 김용태 위원장이 윤리위를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다고 봅니다. 아니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지지할 수도 있고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지만 대선 이제 18일 남았잖아요. 예, 사전 선거까지 하면 13일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있는 한 야당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해법 모색에서 출당도 모양이 안 좋아요. 자진 탈당. 그래서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모양을 세워주고 체면 예우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봉합해 주는 게 좋죠. 네. 그게 안 되면은 뭐 출당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 좀 걱정이 지금 중도층 지지율이 좀 차이가 자꾸 많이 나거든요. 어제도 지지율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5% NBS 중도층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18% 3분의 1이 안 돼요. 근데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뭐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인가요? 윤 대통령 40년 지기 또 장해찬 당에서 구설수 일어나서 그 공천 취소하니까 수용구에 부산 수용구에 무소속 출마해서 해당 행위한 사람 네. 또 정호용이라고 12.12 일으킨 93살 된 어르신 이런 분들을 새로 영입해가지고 물론 뭐 정호용 전 장관은 취소했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좀 잡고 중도층을 겨냥해서 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늦지 않게 윤리위 열 거다. 만약에 자진 탈당을 안 한다면 그리고 시간도 없다.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딱 기만해서 18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거.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언제 내리고 또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내릴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